안녕하십니까. 경찰, 검찰, 서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 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톡방 등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너무 분하고 속이 상한 나머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 통보를 받게 된다면 분노감과 함께 좌절감이 생기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검찰청 검사에게 경찰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결국 검사의 보안수사 결정 후 경찰의 결정이 불송치에서 송치로 바뀌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1년간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관으로 일한 형사법무사가 경찰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불송치한 경우에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경찰 불송치 결정의 근거 판단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는 첫 번째,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두 번째, 피의자는 주관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의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 세 번째,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 라고 그 이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법에서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연성입니다.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신청 필요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검찰청의 검사는 의신청서가 도착되면 첫 번째, 사법경찰관의 사실관계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 두 번째, 사법경찰관이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미진이 있는지 여부, 그 세 가지 부분을 검토하여 보안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는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인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 불송치 결정이죠, 생긴 이후에 그동안 수십 건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검사로부터 보안수사 결정을 받아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였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서면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리를 이해하고 특히 수사의 전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반드시 수사를 직접 해본 경력이 있는 법률 전문가 출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적임자입니다. 수사는 절차법이고 생물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사는 순간순간 변화가 많고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끝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신다면 저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와 해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생활법률 전문가입니다. 이상 이승재 법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